중국은 가능성의 한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다리 구름 속으로 나선형으로 솟아오르는 타워, 그리고 물살 아래에 뚫린 터널. 이것들은 미래의 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전 세계가 믿기 어려운 규모와 야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가 감히 달성하려는 것의 선언입니다. 피닉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공개합니다. 10번째, 상하이 엑스포 문화공원 온실 정원. 상하이의 분주한 푸둥지구에 자리한 엑스포 문화공원 온실 정원은 2024년에 완공되어 도시 속 자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성인 한 명당 98위안이면 이 건축적 보석은 방문객을 활기찬 열대우림 속으로 초대하며 강철과 콘크리트를 무성한 녹지와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모험은 첫 번째 전시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는 희귀한 식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선인장과 거대한 나무줄기. 그중 일부는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과 인상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근처의 인공호수는 고요함을 더하며 방문객을 바위 동굴로 이끌고 그 안에서는 눈부신 빛과 그림자의 전시가 펼쳐져 신비로운 광채를 들이웁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수중숲이 수족관처럼 꾸며져 다채로운 열대어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수직 폭포가 쏟아지며 물안개가 아늑한 25도의 온도를 유지해 머물기 좋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분무장치가 동화 같은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며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시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 하늘 산책로에 도달하는데 여기서는 광활한 정원의 정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생동감 넘치는 녹음이 대조를 이루며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구름 협곡은 꽃으로 뒤덮인 기둥울창한 야자수숲, 그리고 또 하나의 장엄한 폭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석양빛 아래 폭포는 더욱 환상적으로 빛납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으며 길게 이어진 하늘 산책로는 계곡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황금빛 햇살에 물든 빛식물, 그리고 돌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꿈속 같지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방문하면 한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자연과 혁신이 어우러진 이 도시의 오아시스는 분명 여러분의 감각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9번째, 청두 템프 국제공항. 청두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단순히 공항에 착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오르는 불사조를 닮은 미래적인 관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두 템프 국제공항으로 중국의 최신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그 규모는 마치 작은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2021년에 개통된 템프는 축구장 9,000개 크기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4,000평원을 끝없이 가로지르는 활주로는 1년에 1억 2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크기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템프의 모든 구석은 인공지능 기반 보안 검색부터 안면 인식 탑승 게이트까지 스마트 기술로 연결되어 있어 모든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위에서 보면 터미널은 날개를 펼친 듯한 부드러운 곡선으로 펼쳐져 중국 서부의 항공 중심지로 떠오르는 청두의 상징입니다. 내부는 유리빛, 그리고 열린 공간의 조화로 승객들이 들어서는 순간 감동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템프는 청두를 베이징과 상하이를 능가하는 글로벌 항공 슈퍼허브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공항을 처음부터 지을 수 있다면 중국의 상상력의 남은 한계는 무엇일까요? 8번째, 양산 심해 항구.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넘어 동중국해, 멀리 여행자들이 가까이에서 보기 힘든 인공의 경이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산심의 항구입니다. 32km 길이의 동해대교로 본토와 연결된 이 거대한 항구는 섬들 위에 우뚝 서며 전통적인 항구라기보다는 크레인과 화물선으로 이루어진 떠있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이곳의 특별함은 그 규모에 있습니다. 양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동화 컨테이너 항구로 매년 4천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로봇 크레인 무리들은 기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며 쉬지 않고 화물을 싣고 내립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강타하는 폭풍 속에서도 항구의 운영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글로벌 무역은 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은 2000년대 초반 상하이가 얕은 해안선으로는 세계 최대의 선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결책은 깊은 바다에 직접 항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담한 도박이었으며 엔지니어들은 인공섬 거대한 방파제 그리고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긴 해상 다리 중 하나로 바다를 길들이는 작업을 요구받았습니다. 오늘날 양산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세계 각 대륙에서 온 물건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에 모이는 중국의 글로벌 무역 중심지입니다. 끝없는 컨테이너 줄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업의 바다를 지배하려는 국가의 규모를 느낍니다. 7번째, 상하이 천문박물관. 미래적인 스카이라인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상하이는 마치 우주 그 자체로 들어가는 듯한 경이로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문관인 상하이 천문박물관입니다. 2021년에 개관한 이 숨막히는 구조물은 38,000 제곱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디자인에는 단 하나의 직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곡선, 모든 호는 우주의 움직임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축만으로도 매혹적입니다. 우주의 눈이라 불리는 거대한 유리구체가 박물관의 중심에 떠 있고 해시계 모양의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그림자를 변화시킵니다. 나선형 보도는 은하수처럼 휘감고 지붕은 하늘로 열려 방문객들에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래왔듯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부는 공간과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입니다. 방문객들은 운석을 탐험하고 강력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블랙홀과 먼 은하의 몰입형 시뮬레이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이 박물관은 우주의 신비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는 비전의 선언입니다. 자체 우주 프로그램으로 별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에서 상하이 천문박물관은 교육의 중심지이자 문화적 등불로 우리의 도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가장 큰 호기심은 여전히 별들 사이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6번째, 상하이의 병따개 타워, 건축의 상징.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기묘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마치 도시를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병따개 같은 이 건물은 바로 상하이 세계 금융센터로 높이 492m에 달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개 안에 세계에서는 11번째로 높은 건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높이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설계는 극도의 안전을 강조합니다.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으며 각 층은 콘크리트와 강철의 특별한 조합으로 지어져 놀라울 정도로 견고합니다. 또 12층마다 안전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계단, 내화 엘리베이터, 첨단 대피 시스템까지 보강되었으며 심지어 창문조차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완전한 방탄은 아니지만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통제된 방식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의 거대한 구멍은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강풍의 저항을 줄여 폭풍 속에서도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래 이 구멍은 원형으로 설계되었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지금의 병따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하이는 가장 독창적이고 잊을 수 없는 건축 상징물 중 하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샤댐, 양쯔강의 거인. 장엄한 양쯔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산샤댐 이 댐은 2012년에 완공되었으며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강의 흐름까지 바꿔놓은 공학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길이 2.3km, 높이 185m에 달하는 이 댐은 무려 22,5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는 수백만 인구의 도시를 밝히기에 충분한 규모로 34개의 터빈이 밤낮 없이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중국에게 이 댐은 상징이었습니다. 양쯔강 유역을 괴롭히던 홍수를 제어하고 급격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1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저수지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많은 마을이 수몰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의 유물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발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논란은 계속됩니다. 과연 이 댐은 생명을 구하고 청정 에너지를 제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세대에 걸쳐 생태적 위험을 남길 것일까요? 산샤댐은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인류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기념비이자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일깨우는 상징입니다. 네 번째, 메이시 호수 국제문화예술센터. 창사에 위치한 고요한 메이시 호수의 물가에 자리한 메이시 호수 국제문화예술센터는 건축과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숨막히는 작품입니다.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가 설계한 이 단지는 마치 움직임 속에 얼어붙은 물처럼 흐르며 구불구불한 곡선마다 주변 호수와 산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방문객이 다가갈수록 빛은 유리와 강철 표면 위에서 춤을 추며 하루 종일 변하는 매혹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센터 내부에는 여러 개의 극장, 전시홀, 문화 공간이 자리하며 각 공간은 기능성과 예술성을 완벽하게 결합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메인 오디토리움의 음향은 매우 정밀하여 단 한 음조조차도 광활한 홀 전체에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집니다. 외부에는 구불구불한 호숫가, 산책로와 정원이 있어 웅장한 건축물과 평온한 자연의 조화를 경험하며 잠시 멈추어 감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밤이 되면 건물은 부드럽게 빛나고 그 실루엣이 잔잔한 물 위에 완벽하게 비칩니다. 밝게 조명된 산책로를 걸으며 방문객들은 메이시 호수 국제문화예술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창의성을 위한 살아있는 무대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술, 자연, 혁신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이 공간에서 단 하나의 구조물이 주변 환경의 시적 아름다움과 도시의 활기를 동시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세 번째, 갤럭시 소호. 베이징 중심부에 위치한 갤럭시 소호는 마치 움직임 속에 포착된 구름처럼 떠있는 것 같은 돔, 테라스, 터널의 네트워크로 도시 위에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하 하디드 특유의 곡선은 날카로운 각을 지우고 살아있는 듯한 유기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면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며 부드러운 아치가 시선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천창을 통과하는 햇빛이 반짝이는 바닥과 곡선 난간을 강조합니다. 단지 내부는 사무실, 상점,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매끄러운 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숨겨진 안뜰, 계단식 테라스, 파노라마 전망을 발견하며 잠시 멈추게 됩니다. 젊은 커플들은 넓은 다리 위에서 셀카를 찍고 예술가들은 곡선 건축을 스케치하며 직원들은 층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특정 각도에서 내부는 마치 도심 속 미래 도시처럼 느껴지며 활기차면서도 평화롭고 분주하면서도 사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밤이 되면 LED 조명이 건물의 곡선을 따라 빛나며 갤럭시 소호를
베이징 스카이라인 속에 빛나는 조각품으로 변신시킵니다. 이 시간에 단지를 거닐면 외부 도시를 잊게 되고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각 곡선과 복도가 에너지로 맥동하며 건축물은 단순히 삶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움직이고 교류하며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갤럭시 소호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곳은 도시 공간도 숨쉬고 흐르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주하이 오페라 하우스. 남중국해가 주하이와 만나는 예리섬 위에 자리한 주하이 오페라 하우스는 물 위에서 마치 두 개의 진주처럼 솟아 있습니다. 조개 껍질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은 시간을 멈춘 움직임을 포착하며 깊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눈부신 흰색으로 빛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떠있는 조각품처럼 우아함과 강인함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페리를 타고 접근하는 방문객들은 파도가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웅장해지는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며 긴장감과 기대감을 느낍니다. 내부에는 1800좌석 이상의 메인 오디토리움이 있으며 음향은 매우 정밀하여 속삭임, 한숨 또는 음표 하나까지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리허설홀, 갤러리, 야외 테라스가 공연 공간을 보완하며 예술가와 관객 모두에게 탐험과 체류, 기억을 만드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질녘에는 건물이 금빛과 분홍빛을 물 위에 반사하며 밤에는 조명이 섬세하게 배치되어 해안에서도 빛나는 랜드마크가 됩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고 파도가 섬을 감싸며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주하이 오페라 하우스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건축, 문화,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음악이 만나 주변 바다와 하늘에 의해 모든 공연이 한층 더 풍부하게 느껴지며 관람객들은 단순한 공연의 기억을 넘어서 인간의 상상력이 지평선을 향해 펼칠 수 있는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피닉스 국제 미디어 센터. 베이징에 자리한 피닉스 국제 미디어 센터는 마치 미래적인 렌즈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으며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유려한 메시 구조가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곡선은 꼬이고 접히며 햇빛을 반사하여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황혼이 되면 건물은 마치 액체 은빛처럼 스카이라인 위에서 반짝입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방문객은 창의력과 기술로 가득한 세계에 휩싸이게 됩니다. 개방형 스튜디오, 녹음실, 전시 공간은 활기가 넘치며 기자,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실시간 방송과 미디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역동적입니다. 방문객들은 도시 전망이 펼쳐지는 테라스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리며 웅장하면서도 아늑한 오디토리움에 매료됩니다. 회의실에서는 빛이 곡선 벽을 따라 춤추고 조용한 코너에서는 부드러운 반사가 평온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건물은 마치 움직임을 예측하듯 설계되어 곡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상상력이 자극됩니다. 밤이 되면 피닉스 국제 미디어 센터는 은은하게 빛나며 아래 도시의 불빛과 조화를 이룹니다. 아트리움을 거닐다 보면 이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야기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단순한 본사가 아니라 건축 그 자체가 야망, 창의성, 혁신을 이야기하는 무대입니다. 멈추지 않는 도시 속에서 이 센터는 방문객들에게 잠시 멈추어 공간이 단지 업무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문화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